5년 뒤, 10년 뒤를 예측하는 거는 사실 요즘 같은 때는 4개월 뒤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날이라서 더 힘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가 당초 계획은 이제 2,000명씩 5년을 증원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그때 평가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 원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령 정부 원안대로 가면 5년 후는 새로 증원된 학생이 불과 본과 3학년 내지 4학년인 거죠. 아직 의사도 안 됐는데 그때 뭘 갖고 뭐를 평가해서 계속 갈지 안 갈지를 정할까. 더 우려스러운 부분이 거기 있습니다. 또 어떤 저희 선배 교수 한 분은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난리냐. 그렇게 해봐야 10년 후에 의사 수의 1%가 늘어날 뿐이다. 별 걱정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15만 의사 중에 1,500명 늘어나는 것이 뭐 그렇게 대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우리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투쟁할 땐 하지만 또 일단 학생들이 들어오면 교육의 담당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든 좋은 의사를 만들어내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별로 의심을 하지가 않고 잘 해내실 거고 다만 나온 분들이 이제 어떤 위치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더 걱정이 되는 거죠. 요즘은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하도 이게 접점을 찾기 어렵고 국민들 사이에서 이제 의료인들만 거의 에일리어네이트 되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괴리가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근대의학 처음에 도입을 말씀을 드렸지만 1954년부터 61년까지는 미네소타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미국 연방 정부를 가지고 미네소타 대학이 서울대학교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었죠. 당시 1,000만 불 정도가 투입이 됐다고 그래요. 1,000만 불은 우리 젊은 교수들을 데려와서 교육시키는 값, 그 다음에 그 돈으로 여기에 의대뿐 아니고 뭐 공대, 농대 이런 데 건물도 지어주고 굉장한 투자를 한 거죠. 대한민국 정부는 거의 투자한 게 없어요. 미국 연방 정부의 지원이었고 그 후에는 또 차이나 메디칼 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중국의 의료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그 돈이 많이 또 한국에도 들어왔어요. 지금 무너진 과거 그 의학도서관이 차이나 메디칼 보드 돈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우리의 임상의학 부분의 수월성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어떤 투자를 했는가를 생각하면 기억에 떠오르는 것이 별로 없어요. 미국 원전을 받았지만 그럼 어떻게 대한민국이 의료가 세계 최고 수준이었는가? 그거는 자존심 강하고 똑똑한 우리 선배들이 남한테 지기 싫어서 최고가 되려는 욕심으로 작게는 옆에 대학보다 우리 대학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싶고 그것이 조금 더 나가면 아시아 최고 이제는 세계 최고의 수준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밤잠 안 자고 어떤 분은 자비로 유학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자비로. 물론 갔다 와서 그 기술을 이용해서 자기 돈을 벌겠다는 생각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활용한 그런 게 컸는데 그것이 정부가 의도했던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질보다는 양이 아닌가. 질은 우리가 따지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여기까지 읽어왔기 때문에 더 계속 하고 싶은 것뿐이고 정부 내지는 국민들은 우리가 언제 1등 해달랬어? 그냥 좀 많이 나와서 보편타당한 약간 시혜적인 의료를 편의점 가듯이 쉬운 의료를 원하는 것이 정부나 국민 아닌가. 그래서 이런 접점이 안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 고민이 틀린 고민이었기를 바랍니다.